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북한 해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 해커와 관련된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의 해커가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메일을 대대적으로 뿌렸다죠. 그래서 그 메일을 받아본 남한의 그 교수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메일을 통째로 북한한테 뺏겼다. 북한이 그 메일을 통째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피해자는 한 49명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북한 해커 얘기를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북한의 해커. 그동안 뭐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북한의 해커는요, 적폐 정권 때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북한 해커 얘기가 별로 안 나왔고요. 나온다고 해도 그닥 비중 있게 다뤄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적폐 정권 때만 북한 해커가 등장하며 등장할 때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북한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북한의 해커들은 계속 활동을 했고요. 적발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이걸 가지고 크게 떠벌리질 않았어요. 왜? 사실 중요한 게 크게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냐? 해킹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방어를 할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방어를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잘 방어를 했다면 사실 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 해커인지 어느 해커인지 알게 뭐야. 해킹을 하는데 꼬리표 달고 해킹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애들이 의심스럽네 하지만 꼭 집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방어나 열심히 하고 감시 잘해. 요 정도로 했지 북한 해커들이 어쨌네 저쨌네 이런 식으로 떠벌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적폐 정권 때만 되면 북한 해커 타령이 자꾸 나옵니다. 진짜 적폐 정권 때만 북한 해커들이 설치는 걸까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해킹을 했답니다. 남한의 교수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교수님들의 메일을 해킹했대요. 오늘 발표된 거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메일을 보내서 그렇게 했대. 자. 그래서 태영호 의원의 비서실을 사칭해서 모두 892명에게 메일을 보냈고 이 중에 41명 정도가 감염이 됐답니다. 이 김숙희의 메일은 26개 나라 326대의 서버를 거쳐서 우리나라 주로 민간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침투해 들어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사실 해킹이 아니고요. 피싱이죠, 피싱. 악성 코드 보내가지고, 악성 코드를 심어서 내 마음대로 자료를 뽑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피싱이죠, 피싱. 네. 이 피싱은요, 너무 흔하고 별로 심한,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피싱은 누굴 공격 대상으로 해가지고 뿌리기도 하지만, 그냥 누구 하나 걸려라 하고 그냥 왕창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누가 뿌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김숙희가 보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김숙희가 보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국정원이나 뭐 경찰, 검찰에서는 이게 북한에서 보낸 거라고 매우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북한이라는 의심은 분명히 들 겁니다. 하지만 물증을 찾는 거, 해킹해서 물증 찾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미국도 그렇게 잘 못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한의 그는 수구 정권 때, 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때만 움직일까요? 자, 제가 하나 좀 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청와대 등 주요 기관 해킹 당해라는 이 기사를 보세요. 언제적 기사인가요? 예, 2009년 7월 8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약 1년 정도 뒤죠. 자, 또 있어요. 올해 군 전상망 사이버 피격 9만 5천여 건. 자, 언제 때? 2009년 6월 16일. GPS 교란 신호 개성 금강산서 발신 추정. 언제적? 2011년. 여러분, 공교롭게도 2009년과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죠. 2009년이면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네. 2009년 5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6월 10일경에 노제가 있었습니다. 즉 2009년 6월하고 2009년 7월경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연결식, 장례식이 있고 난 직후 이명박 정권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이면은요.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야, 이거 공교롭네. 그죠? 참 경교롭다. 그죠?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정부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 발령, 청와대 등 공격당해 종합 2보. 자, 이게 언제죠? 예, 2013년이네요. 아, 이거 박근혜 정권 때네. 자, 다시 등장한 원전 해커.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거 언제? 2015년. 자, 그 다음에 북한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 사이버 공간 이미 전시 상황. 2016년 3월. 자, 이때는 또 언제예요? 2016년 6월이면은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직후입니다. 아울러 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난 직후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때가 바로 그때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무렵입니다. 댓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하던 그 무렵이야.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이 비등할 때죠. 2015년 3월, 자, 이때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듬해에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고요. 또 이 무렵이 항상 보면은 또 재보궐선거가 있을 무렵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때 원전 해커가 등장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3월, 말 그대로 선거 직전이죠. 총선 직전입니다. 자, 정말 경교롭네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진짜 공교롭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생긴 일일까요? 정말 공교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 있었다는 이 해커 소동이 사실은 진짜 해커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품 공작을 벌여가지고 여론을 좀 뒤바꿔 보려고 할 때 등장하는 것이 북한 해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해커가 등장해서 북한 해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의심스럽네 라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 야 그냥 북한으로 밀어붙여. 자 북한 얘기 한번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북풍 공장인 거죠. 자, 이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북한 해커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는요, 항상 활동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무대입니다. 굳이 대한민국만을 대상으로 하지를 않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북한 해커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한 해커뿐만 아니라 사이버전은요, 특별한 주적이나 공격 목표가 항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격 목표가 바뀌고 언제든지 공격과 방어가 진행 중입니다. 항상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있었어. 북한 해커 그때도 계속 공격했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공격했을 거고 특히 또 이스라엘 이런 데서 공격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본 해커들도 만만찮아요. 일본 해커들도 만만치 않게 우리나라 국내 서버망을 막 들락달락 합니다.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본 해커들은요. 그 한국말을 잘 못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조총련계 애들을 불러와가지고 해킹을 하는데 동원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는 뭐다? 쓰는 용어가 북한식 용어를 쓰거든. 북한식 용어를 쓰다 보니까 북한 해커인지 일본 해커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많다 그래요. 진짜로.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해커는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는요. 미국 해커도 제법 돌아다닌답니다. 자,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는 특별한 주적도 없고 특별한 전쟁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전쟁 중이고 온 나라를 상대로 전쟁 중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를 상대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지만 만국 대 만국의 전쟁인 겁니다. 이렇게 전쟁, 사이버전이 항상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공격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꼬리를 잘 못 잡는 거야. 아, 이거는 누구 같은데, 아, 이거 북한 같은데, 일본 같은데, 의심은 되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심은 많이 가지. 아, 요 기법은 어디서 주로 쓰는 건데, 아, 요거는 북한의 미림 군사대학에서 쓰는 건데, 아, 요 소스 코드는 일본 동경대에서 쓰는 건데, 야, 요 소스 코드는 고려대 정보보안학과 거기서 쓰는 건데, 어느 놈이 이거 정보보안학과 나와가지고 이게 해커 조직에 가담을 했나? 이게 나라 팔아먹은 놈이 있네? 자, 요렇게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이 대체로 맞죠. 하지만 물증이 없어. 물증이 되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 저것들이 했나 보다라고 하는 거야.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100건 중에 한 건이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으면은요, 바로 미국 같은 건 뭐 한다? 수배를 때려버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수배 때리고 한 게 있나요? 자, 이게 북한의 해커 조직이다라고 해서, 자, 이 조직에서 뭘 했으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금수 또는 이 IP 통제 이렇게 되나요? 못해요. 의심만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누가 공격을 했느냐, 그러니까 공격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방어 태세가 더 중요한 거죠. 아, 요 소스 코드는 요렇게 방어해야 된다. 요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공격은 요렇게 방어해야 된다. 또는 애시당초에 요렇게 준비 태세를 해야 된다. 라는 식의 그 방어 태세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했다. 이게 북한이 공격이다라고 말을 할 물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방어를 잘해놓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누가 공격을 했느냐가 아니라 아, 요놈이 어떤 소스 코드를 썼느냐, 어떤 방식으로 뚫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막을 수가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 이거 누구 공격이야 라고 밝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안 밝혀요. 북한은요, 사실 그 해커들을 많이 양성을 합니다. 북한은 주로 미림 군사대학이라는 곳에서 양성을 해요.
요즘은 또 이름을 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림군사대학이. 근데 오래전부터 북한은 미림군사대학이라 그래서 해커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사대학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게 그 사관학교 같은 거예요. 사관학교인데 여기를 졸업하면은 북한군에서는 사관학교, 그러니까 군사대학을 졸업하면은 곧바로 중위가 됩니다. 중위. 우리나라는 소위로 임관하죠. 북한은 중위로 임관합니다. 성적이 안 좋은 놈들만 소위가 돼요.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사대학을 들어갈 때 현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애를 뽑아서 군사대학, 사관학교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중위. 그래서 중위를 주고 바로 군대를 안 가고 바로 사관학교를 거쳐서 졸업한 애들은 소위를 줍니다. 그리고 이 졸업자들 중에서 유달리 성적이 좋다. 그럼 얘는 처음부터 상위를 줘요. 상위. 그리고 이제 중대장쯤 되면은 대위. 북한은요, 우리나라처럼 소위, 중위, 대위, 소중대가 아니고 소중상대 이렇게 4단계 계급을 거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방식으로 거치는데 이렇게 미림군사대학을 졸업하면은요, 중위를 주거나 상위를 줍니다. 상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미림군사대학에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선 부대로 내려갔다가 일선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마치고 특별히 성적이 좋으니까 너 선발돼서 군사대학 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하여튼 해커들이 항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적으로 실력이 좋기로 유명해요. 그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데가 사실은 뭐 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는 데가 북한하고 중국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인적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뭐 16억씩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컴퓨터 날고 기는 놈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주로 해킹을 많이 하는 데가 이렇게 한국도 많이 하고 미국도 많이 하고 중국, 북한, 이스라엘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애들도 상당히 그 해킹 같은 거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숨어서 정말 드러나지 않게 해킹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 애들은 현지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마치 마치 그 일본에서 뭘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제3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포착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은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북한에서 북한 IP를 안 써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북한에 들어가는 IP는 정말 제한적으로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배당이 안 돼 있어서. 따라서 해킹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사관학교에서 군대에서 해킹을 하는데 그 IP를 쓰겠냐고, 몇 개 안 되는 IP. 지금 우리나라는요, IP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IT 강국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전 세계 그 IP 주소들 중에 한 10% 이상은 한국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거는 그래서 여기 몇 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IP를 몇 개를 쓰들은 뭐 군사용으로 전용을 해서 IP를 써도 잘 몰라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IP가 딱 정해져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서 쓰거나 군대에서 쓰는 거야. 그런데 그 IP를 가지고 해킹을 하면 바로 걸리지. 북한도 미쳤냐고. 거기서 해킹하겠어? 걔들도 중국 나가서 해요. 중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몰라. 그 많은 중국 16억 인명이 쓰는 IP 어떻게 알겠냐고. 몰라요. 의심스럽다. 이게 미림군사대학 같은데 의심스러울 뿐이지 모릅니다. 따라서 야, 이거는 북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 솔직히 그거 자체가 사실 개뻥이야.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의심스럽다, 많이 의심이 된다는 거지 북한의 소행입니다라고 딱 할 수가 없어. 이건 정말 추정일 뿐이야. 추정.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명백한 물증이 나오기 마련이죠. 현실 세계 군사 공격은
명백한 물증이 나옵니다. 근데 사이버 공격은 특별한 물증이 없고 그냥 정황만 있을 뿐이에요. 의심이 돼. 정말 찐한 의심이 되지만 정말 물증이 하나 없는 게 지금 사이버 공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기도 좋지. 누군지 범인을 모르니까 야 제가 한 것 같아. 쟤 의심스러워. 뒤집어 씌워도 그런 거야 되는 거예요. 검찰 독재 정권한테는 딱 맞는 검찰이 자주 써먹는 방법인 거죠. 아이고 이거 참 그러고 보니 이게 화면이 잘 안 들어갔네요. 예, 화면이 엉뚱한 게 나가고 있었네. 예. 자,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 저 그냥 자막만 나가고 있었네. 전 제 얼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아이고 참 황당하네요. 예. 자, 가드네스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김한울님, 예, 후원 여러 번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아까 눈깔 파블라님, 눈부실 햇살님, 예, 마프로즈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이영희님, 임율리님, 예, 무들배솔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이제 봤더니 얼굴은 안 나오고 자막만 나가고 있었네요. 좀 되게 재미없었을 것 같네. 배동원님, 북한 해커는 일하고 우리 사이버 부대는 용산 개고기처럼 술 처먹고 있나 봐요. 어글리님, 너무 식상한 수법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이 공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명백한 물증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공격 같은 경우도 무인기가 날라 들어온 레이더 항적이 남았잖아요. 물증이 남아요.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특별한 물증이 없이 정황만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스 코드가 남긴 하는데 그래서 이 소스 코드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는 코드더라. 요런 침투 방식은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또는 어느 그 해커 집단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더라 라는 거는 알고 있죠. 짐작은 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게 북한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요, 북한의 해커들은 북한에서 해킹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P, 북한으로 들어가는 IP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야 진짜 엄청나게 많은 IP가 들어오지만 북한은 IP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북한 IP는 민간인이 쓰는 IP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군에서 써요. 따라서 그 한정된 IP를 가지고 해킹을 한다면 들통나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해커들도 전부 다 미중국으로 나와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해커가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북한 해커의 소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북풍 공작을 하려고 북풍 공작 필요성에 맞춰서 짜 맞춘 겁니다. 필요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북풍 공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북한이 뭐 공격했다 그러기도 없고 뭐 미사일 쐈다 그러기도 수도 없고 미사일을 하도 많이 쏘니까 이제 뭐 그런갑다 하잖아요. 별로 사람들이 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야, 사이버 공격했다 해. 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즉 아주 오래된 북풍 공작이 사이버라는 새로운 수법을 만났을 뿐이죠. 아주 진부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북풍 공작의 필요에 맞춰서 북한 해커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꼭 보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만 북한 해커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그리고 북한 해커들이요, 하필 지금 들켰을까? 아닙니다. 사실은 좀 오래전에 들켰어요. 들켰고, 오래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지금 한 거지. 꾹 눌러갖고 있다가 저축해가지고 있다가, 야, 지금쯤 공개해야겠다라고 해서 공개한 거죠. 어느 모로 보나 이번
해커들의 뭐 북한 해커 운운하는 이 보도는 북풍 공작을 위한 것.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써먹는 수법인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래요. 이럴 때 적폐 정권들은요, 야당을 탄압을 할 때 항상 보면은 국민들의 불만을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써먹는 게 바로 이 북풍 공작을 써먹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북한 해커 소동을 벌였던 것만 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해커가 지금 잡혔었기 때문에 북한 해커가 공개된 게 아니고, 지금쯤 북한 해커라도 꺼내가지고 공개를 해야만 되는 윤석열 정권의 다급한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필이면 뭐 태용 의원, 아이고 참, 에휴 진짜 빤하다 빤해 솔직히. 에휴. 자,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윤석열 정권 참 요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적폐 정권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적폐를 넘어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독재 정권인데 본인들만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죠. 검찰권을 가지고 지 멋대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붙잡아 넣으려고 하며 언론과 출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윤석열 독재 정권입니다. 이런 자들, 참 앞으로, 참, 남은 시간이 참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예.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가면은 자기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에휴, 글쎄요. 과연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금같이 북한 무인기가 들어와가지고 6시간씩, 7시간씩 해집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참, 또 말을 못하겠네, 이제. 그냥 묻지마 지지인 거죠. 묻지마 지지.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적폐 언론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팬덤 정치니, 뭐 대깨문이니 그랬겠죠. 지금 대깨문을 넘어서는 나팔륜이죠. 나팔륜.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이라고. 나팔륜 있잖아. 나팔륜. 대가리가 깨져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어도잖아. 나라도 팔아먹어. 나팔륜. 예. 대깨문이 아니고 우리 저기 뭐 대깨윤이라고 하지 말고 나팔륜이라고 합시다. 나라 팔아먹어도. 아니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 짐, 국짐당. 예. 나팔짐이라고 하든지, 예. 나팔륜이든 나팔짐이든 뭐. 그렇게 우리도 이름을 좀 만들어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자. 어글리님, 친구가 너 술 취했어? 라고 말하면 나 안 취했어 라고 말하는 격이죠. 예, 지들이 뭘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머저리들이라고. 네. 자, 베리님 계속해서 지금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정경심 교수님한테 위로의 편지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소가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4320호 443번 정경심 이렇게 해주셨네요. 예, 그 다음에 영치금 계좌도 알려주셨고요. 영치금은요 이게 일일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넣습니다. 입금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입금을 하라고 하셨네요. 네. 나팔륜 반응이 좋네요. 나팔륜 나팔잣 나팔잣도 괜찮네. 나팔당,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구치소에 이게 다른 분들도 좀 계시죠? 김용
부원장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정진상 실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님 나팔륜 해시태그로라고 하셨네요. 예, 이 나팔륜 이거 우리 좀 많이 한번 좀 밀고 가봅시다. 우리 대깨문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팔륜 대가리 깨져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나라당이라며, 그죠? 예, 나라를 팔아먹어도 계속 찍겠다. 예. 나팔이거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2번이다. 나팔이, 예, 나팔이, 나팔륜, 나팔짐, 나팔잣, 예, 다양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팔쩍, 예, 나라를 팔아먹어도 쩍벌, 예. 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팔쩍도 있네요. 나팔륜, 예, 나팔륜 가자. 자, 장영진 TV. 자, 오늘 순서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가 됐고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도 벌써 2시간째가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 이번에 좀 끝장을 내봅시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와 제보 이메일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조만간 이 제보 전화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스토커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요새 또, 참,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핸드폰 번호랑, 이 제보 전화번호를 좀 바꿀까 합니다. 이거 참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좀 곤란하더라고요. 많이 오는 건 아닌데, 간간히 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조만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번호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리님, 예. 이렇게 매번 이렇게, 스패너로 고생해 주시는데 후원까지 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김재훈 깜장왕누님, 그 다음에 임영남님, 김영희님, 청룡사, 아마 절인 것 같아요. 절집인 것 같은데요. 청룡사님, 엔젤빛 그림 TV님, 그 다음에 황창진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온리민주당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벌써 2시간째입니다. 자,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